게임캐션 전도사 윤영서입니다. 네, 이번 3차 시간에는 게임캐션의 응용 사례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플 국제공항에 설치된 재미있는 변기 모양입니다. 남자 화장실에 파리가 그려져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남자들이 소변기에서 오줌을 흘릴 때 조금씩 오줌을 흘리게 됩니다. 원치 않게 흘리게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한 대학생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소변기에 파리를 그려 넣은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파리를 보고 정조준해서 오줌을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파리가 없어지지 않자 계속해서 정조준해서 오줌을 넣게 되고 오줌을 다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볼일은 다 보았고 소변을 하나도 흘리지 않았죠.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이것도 바로 인간의 숨겨진 욕구를 이용해서 재미있게 해서 성공을 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왜 저 파리를 보면 계속해서 정조준해서 맞추려고 할까요? 바로 남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사냥 본능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닌텐도 위라는 게임기를 이용해서 재활치료에 성공했다는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성공해서 우리한테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이 병원에서 한 의사가 우연히 닌텐도 위를 이용해서 재활치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병원에 설치해서 실제로 재활치료를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환자들도 재활치료가 아니라 마치 내가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죠. 2008년 위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약 100여 명의 환자들이 큰 도움을 받아서 재활치료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빨리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과거에 필요했던 대형 장비나 대형 시설이 아니고 간단한 게임기만으로도 재활치료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재활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활 의지를 북돋우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게임을 통해서 이것을 동기를 부여할 때 손쉽게 사람들이 참여하고 재미있어하고 반복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가 쉽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사례는 재미있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이 재미있을 내봤자 얼마나 재미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재미보다는 호기심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이 휴지통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휴지통에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주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하철역에서 이런 유사한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게임캐션 이용 기법을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쓰레기통에 간단한 장치를 투입해서 쓰레기를 넣었을 때 약 100m 정도 깊이로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소리를 주게 되는데요. 그 소리를 통해 사람들은 신기하다, 내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한번 버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여기에 넣는 효과까지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웨덴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보다 2배나 많은 쓰레기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돼서 깨끗한 서울, 깨끗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례는 재미있는 재활용 기계입니다. 한국에서도 재활용 운동이 시작된 지 30년 만에 굉장히 빨리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게임기를 이용해서 재활용 기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재활용 용품을 수거했더니 다른 주변에 있는 것보다 2배나 많이 더 쉽게 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케이드 게임 기계처럼 만들었는데요. 불이 켜지면 거기다 빈 병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디지털로 점수를 줄 뿐인데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이것을 활용하게 되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밤에
동네에서 빈병을 주워다가 여기에 넣기도 하고요. 경쟁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게임처럼 빈병 활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미가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충분히 동기를 주게 돼서 재활용에 성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네 청년들이 주변에서 빈병을 모아 가지고 여기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다면 재활용품 수거의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용된 게임캐션 마케팅 사례입니다. 한국에 있는 코엑스에 설치돼 가지고 실제로 운영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찍어서 SNS에 올려서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자동 판매기에다가 춤을 추는 것을 따라할 수 있는 장치를 실행했는데요. 이 춤을 따라하게 될 경우 공짜로 콜라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이걸 따라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이것을 구경하게 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은 콜라를 공짜로 가져가면서 이 재밌는 사연들을 찍어서 SNS에 올리게 됩니다. 자, SNS에 홍보가 된 코카콜라는 과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큰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재미있게 한 활동들이 SNS에 올라가면서 과거에 큰 비용이 들었던 홍보 마케팅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대신 효과는 더 크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케팅에 활용된 아주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지금 유럽 각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게임캐션 마케팅 사례입니다. 우선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제품을 마케팅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한복판에 재미있는 자전거 기구를 갖다 올려놓습니다. 이 자전거 기구를 올려놓으니까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가 모여서 이 자전거 타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들이 장치한 이런 전자장치에서 재밌는 영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좀 더 빨리 돌려야 이 영상이 동영상이 되고요. 사람들은 건물에 비춰진 재밌는 동영상을 보고 환호하게 되죠. 그런데 모델이 점점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빨리 돌리게 되고요. 특히 참여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은데 여자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죠. 참가자의 호기심을 최대로 증폭시킨 다음에 마지막까지 클라이막스까지 숨겨둡니다. 무엇을 숨겨하는지 모르게.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야, 정말 재미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사실을, 이 체험 결과를, 이 경험을 친구들한테 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죠. 사실 이 광고는 생수회사가 생수회사 이미지 마케팅에서 만든 광고 기법인데요. 재미를 이용해서 마치 게임처럼 참여하고 그것을 입소문을 내고 그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킨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설명한 게임캐션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되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에도 활용이 되고 마케팅에도 활용이 되고 일상 업무에도 활용이 되고 가정에서도 활용이 되고 또 기업 업무에도 활용이 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게이미피케이션은 통상적인 게임 메커니즘, 즉 배지나 레벨, 진척도 등으로 이용해서 인간의 폭넓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이지만 이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과대포장되어 소개되는 수도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에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한계가 4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한계는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동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사람의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한데 외적 동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내적 동기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이미피케이션의 정의를 너무 좁게 해서 점수, 배지, 레벨, 도전과제, 순위표 등 게임 요소만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이용해서 게임 디자인 요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게이미피케이션이 적용되면 오히려 이를 번거롭게 만들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영향을 미쳐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분야, 내러티브 제공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분야, 실용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그런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을 아무데나 적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에서는 스토리가 더 중요하고, 이런 분야에서는 생명이 더 중요하고, 이런 분야에서는 빨리 처리되는 게 더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무리하게 적용했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 핑크는 드라이브라는 책에서 금전적인 보상은 오히려 창조적인 사람한테 역효과가 나타나고 합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재밌어서 할 때 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당신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언제까지 일을 해라고 할 경우에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이러한 제약 요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 맥락을 잘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잘 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게임화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지루한 것을 싫어하고 재미있고 싶어 하죠. 이러한 숨겨진 욕구에 게임의 재미론을 접목시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운동이 바로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게임화는 누구든지 관심만 있다면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밌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게임화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게임화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이미피케이션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마련해서 이러한 기법으로 광고, 홍보 또는 연출 등 굉장히 다양한 문화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게이미피케이션 기업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